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혜진입니다. 항상 많은 응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는 중동 전황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시장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시장 금리 추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통제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예측하기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변수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펀더멘털 체크를 하시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간 지수 동향으로 보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미국 시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18일 종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전황이 급변하면서 지수가 이제 급변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었는데요. 일주일 단위로 보면은 영업일수 기준으로 4일간은 꾸준히 괜찮은 흐름을 보였지만 하루로 닦아먹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1.3% 시장이 이제 하락을 했고요. 아크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주간 단위로는 1%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셀비 같이 대형주 위주로 짜여져 있는 바이오 ETF는 0.8% 정도 하락을 해서 시장 대비는 괜찮았는데 지난주 말로 가면서 상당히 주가가 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장 대비해서는 약간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럭저럭 그냥 버틴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상당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코스피 주간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한 2.5% 하락했고요. 코스닥 제약지수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9%라는 상당히 이제 부진한 실적을 보였었는데요. 바이오 관련한 ETF들, 예를 들어서 코아크트라든가 타임폴리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유는 주요 원인은 유한양행이 에스모에서 초록을 발표하면서 그 결과에 영향이 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임폴리오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유한양행 비중이 8% 이상 보유를 하고 있고요. 코아크트도 마찬가지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타임폴리오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유한양행, 그 다음에 JLK, 그 다음에 보로노이라든가 GI 이노베이션 같은 그런 그 신약 개발 주식들이 유한양행의 영향으로 인해서 같이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한 주간만 띄워놓고 본다 그러면 미국 대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적을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한양행의 에스모 그 발표. 유한양행이 치료 물질을 얀센, 지금은 이제 존슨앤존슨에 합병된 얀센에 주었고, 얀센이 이번에 에스모에서 관련한 초록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유한양행 주가가 크게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얀센의 렉나자하고 아미반타맙 병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병용한 것을 타그리소하고 직접 비교하는 그런 임상이었고요.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타그리소하고 비교하는 임상이 기존에 임상 이상에서 임상시험 했던 정도 결과가 나오면 무난하게 시장에서 기대하는 기대치를 충족시킬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기대만큼 약간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변수가 아스트라제네카, 즉 타그리소를 갖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가 타그리소하고 화학 그 병용 요법으로 임상 시험한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지난달 9월에 발표를 했죠. 임상명은 플로라2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했던 그 유한양행의 그 임상 시험인 마리포사하고 그다음에 플로라2하고 이제 비교하는 그런 임상 결과가 되겠는데요. 먼저 이제 마리포사 임상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는 무진행 생존 기간의 중앙값입니다. 데이터는
병용해서 했던 이 레이저 드닙하고 아미반타막, 레이아미 병용군이 23.7개월이 나왔고 그 타그리소 단독군이 16.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빼면은 7.1개월. 그래서 타그리소 대비해서는 질병의 위험과 사망 위험을 30% 낮추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 지표만 보면 아주 훌륭하게 잘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9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가 했던 그 플로라2가 타그리소하고 여기에다가 화학항암 병용 치료를 한 데이터가 나왔던 게 독립적인 중앙검토위원회에서 평가했던 게 PFS, 즉 무진행 생존기간 중간값이 29.4개월로 나왔었죠. 그리고 단독군이 19.9개월이 나왔습니다. 빼면은 9.5개월. 그래서 마리포사 임상이 7.1개월, 그 다음에 플로라2가 9.5개월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약간 뒤처지는 그런 그 무진행 생존 기간이 나왔던 거죠. 기존에 지금 타그리소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마리포사 임상이 조금 더 데이터가 잘 나와야 조금 더 공격적인 마케팅과 시장 잠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데 그 숫자에는 조금 못 미쳤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 몇 가지 또 살펴볼 게 주요 2차 지표인 객관적 반응이에요. ORR은 병용군이 그 마리포사 병용군이 86%, 그 다음에 타그리소 단독이 85%,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2차 지표는 OS, 그러니까 전체 생존기간이 중요하다, 아니면 무진행 생존기간이 중요하다. 아직까지도 끊임없는 논란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무진행 생존기간으로 많이 이제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전체 생존기간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생존기간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내부 분석 데이터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아직까지도 이제 데이터를 좀 더 숙성되는 데이터를 향후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을 이어가면 마리포사 임상의 부작용은 타그리소하고 비교했을 때 그 설사를 제외하고는 부작용이 대부분 다 크게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게 이중항체인 아미반타맙을 같이 병용하기 때문에 타그리소 대비해서는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플로라2라는 타그리소하고 화학 그 항암 요법으로 같이 임상을 했던 이 플로라2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단독요법 대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무진행 생존 기간이 9개월 이상 늘리는 그런 성과를 나타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부 분석에 따르면 그 중추신경계 전이 상태라든가 아니면은 EGFR 변이, 이 모든 곳에서 의미 있는 무진행 생존 기간 중간값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는 타그리소 단독에서는 예후가 항상 좋지 않았던 이런 뇌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변이들, 이런 변이들에서도 치료 효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단독요법으로 사용할 때에 그런 허점들을 많이 보완했다라는 게 이번에 플로라2에서 그런 그 병용 치료법이 보여준 결과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 플로라2는 말씀드린 대로 화학 그 항암 치료제하고 타그리소를 병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타그리소 단독 대비. 그래서 그레이드 3 이상의 그 부작용이 2배 이상 증가한 그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타그리소 대비 2배 이상. 그래서 그레이드 3 이상의 부작용이 그 병용했을 때 64%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타그리소 단독은 27%입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높은 수치가 나왔다. 그래서 부작용이 높게 나타났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치료를 중단하는 그런 환자의 비율도 48%. 그러니까 기존의 단독군은 6%니까 거의 8배 이상 부작용이 더 크게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치들만 보면은 기존의 타그리소 대비해서는 항암 화학 요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의 선호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전체 환자보다는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요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데이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얀센의 모회사인 존슨앤존슨이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화학요법 치료에서 자유로워지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이번 마리포사 임상 결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거든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 화학요법 병용 이외의 옵션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포사 임상의 결과값이 플로라2 임상 결과를 능가하는 임상 현장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했었는데요. 이 기대에는 조금 부응을 하지 못했다. 약간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이제 어느 정도는 하락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타그리소의 시장 잠식 속도에 대해서는 약간 기대치를 기존보다는 낮춰야 된다. 그러나 마리포사 임상 결과는 이 레이암이 병용 치료가 타그리소 대비 경쟁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을 시켜줬다.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향후 충분히 치료 대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그리소 화학 병용 치료 요법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작용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 치료 대상 환자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점도 있고 또 아스트라제네카도 이 병용 치료 약물이 뇌전이 환자처럼 예후가 좋지 않은 그런 환자에게 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좀 예의주시해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그리소를 치료한 후에는 현재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무진행 생존기간이라는 지표가 대단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다음 대안 치료제가 없다는 그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 그러면 OS 지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마리포사 내부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OS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약물 간의 종합적인 그런 경쟁력 비교 측면에서는 향후 좀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데이터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마리포사 임상 결과 발표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또 전망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